예, 그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레비츠키 책의 그 주된 논지니까 저는 뭐 거의 공감을 하고, 그러나 윤 대통령이나 여권 이상으로 민주당이 그 제도적 자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죠. 다수의 폭정, 다수의 횡포,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 192석 범야권의 힘으로 그렇게 해서 의정 폭주를 한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대통령의 그 권력을 이렇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그 출범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죠.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자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였습니다. 의장이 대통령이니까 부의장이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경제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 이제 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그 어떤 미팅을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18년 5월 달에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그 면담 제안을 하는데, 예. 2018년 5월 초에부터 5월, 6월, 7월, 8월 4달 동안에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해서 결국 8월 말에 4달 만에 이제 대통령을 겨우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문화일보에서 제가 일면톱을 쓴 일이 있는데,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득수 성장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답을 얻지 못하고 그해 연말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예.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냐면은 어떤 정권에서는 한국적 특질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력에 대해서 예. 제대로 얘기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뭐 양비로는 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92석을 받은 거는 이게 야당이 192석을 받은 거는 총선 민의가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게 윤 대통령이 2년을 통치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였어요. 예.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니까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그 힘을 계속 쓴 거예요. 국회 쪽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수의 폭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왜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됐냐 하면 저는 이것은 근원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자리와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의 잘못된 만남. 이 불행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여당에 있고 정부에 있어도 이 사람 견제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말로 하면 여당도 같이 책임이 있어, 뭐 관료들도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 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무슨 국무총리고 제가 여당의 지도부에 있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막 묻기보다는 이런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거다. 우리 정치에. 예.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 사고를 2년 반 만에 그래도 3년이 못 되는 시간에 수습한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당들이 제 기능을 좀 잘하고 예. 그리고 언론도 보도를 좀 똑바로 하고 그렇게 포악하다는 걸 알면서 법조기자들 아무도 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좀 보도들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량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걸 막는 거지. 제도 탓이라면 왜 보수정당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냐고요. 예. 왜 보수정당의 대통령들만 감옥을 가냐고요. 이거는 제도의 문제나 어떤 관료들의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집권당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을 그렇게 잘못했던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예.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예. 지금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87년 체제가 이제 낡아서 계속 대통령들이 실패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지금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이 생각해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만하면 잘 된 누가 대통령들 있어요? 맞죠. 아니 지금 국민들 평가를 보세요. 당대에는 링컨 대통령도 당대에는 인기 되게 없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길게 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5년간 수행한 분들도 있고 못한 분들도 있어요. 대통령의 목적이라는 게 5년간 임기를 채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말 이제 국민이 통합해서 갈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는 이게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따질 것이 아니라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뭐 유 작가님께서 자기가 그 총리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제가 야당 대표라도 발목 잡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에 성취가 없게 해야만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고 정권을 가져야만 뭘 할 수 있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야당하고 안 나누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도 얘기하고 개헌 논의가 지금 나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책임을 면했다. 뭐 보수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점을 좀 고쳐야 된다.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냐.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그럭저럭 지냈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저는 중도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이 크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좀 뭔가 비전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큰 목소리가 뭐냐면 내란 종식이거든요. 사실은 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같이 이상한 사람이 만든 거지 왜 우리 국민이 겨우 내란 종식에 만족해야 됩니까? 이 시스템도 고치고 좀 권한도 분산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거죠.